안녕하세요, 쥐월드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으로 퇴사하시려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의 전략인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실천 가능하고 굉장히 해볼만한 퇴사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6년 1월에 입사한 회사를 2022년 4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미련 없어요. 대기업이고 나름 즐거운 경험도 많이 했던 회사이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에게 메일로 참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벌면 퇴사해도 되나요? 순이익 며칠대 나오면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장벽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꽤나 구체적으로 세웠던 계획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들으시면 뭔가 관점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돌이켜보니 구매 대행으로 저는 매출 300에서 500 정도만 나와도 퇴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퇴사를 확실히 결심하고 저희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때가 작년 11월이었는데 매출 약 500을 넘는 정도 나왔을 시기예요. 순이익으로는 약 150만원에서 200 됐었었죠. 지금은 미국 건기식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성장했지만 그때는 반자동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다른 건 몰라도 구매 대행은 지성이든 무지성이든 업로드한 상품 등록 개수가 채워지면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그때 관두지는 못했어요. 회사라는 게 나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직속 팀장님이랑 한두 번 이야기도 더 해보고 하고 있던 일도 잘 마무리 짓고 인수인계하고 무엇보다 회사랑 제휴되어 있어서 이율을 낮게 적용받던 대출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하느라고 또 몇 개월 걸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5개월 후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매출 500밖에 안 되었어도 제가 당당하게 팀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조금 더 일찍 말씀드려도 됐을 법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품을 많이 올리면 매출이 나온다라는 등식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부업으로 했는데 전업으로 하면 나에게 시간이 더 주어지니까 상품을 더 많이 올리고 매출은 더 잘 나오겠지, 이 생각이 굳어진 거죠. 근데 이 생각만으로는 퇴사까지는 살짝 어렵고 전업으로 할 때도 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지속할 수 있냐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남들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도 살짝 부족했습니다. 백업 플랜이 필요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저의 매출이 지지부진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뜻대로 안 풀릴 수가 있잖아요. 저의 백업 플랜은 퇴사 후에 매출이 안 나오면 구매 대행 알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계획이었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셀러들이 스토어의 매출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 쳐낼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규모에서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무한정 잠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구합니다. 셀러오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 온라인 셀링 관련 구인구직 커뮤니티가 잘 돼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구매 대행 및 상품 등록 알바 자리가 올라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도 상품 등록, 구매 대행,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꽤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내 스토어에서 일정량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때까지 이 알바를 병행하는 겁니다. 스토어나 프로그램을 다뤄본 경력을 어필하면 채용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경력직 신입 좋아하잖아요. 해봤던 거라 업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고용하는 셀러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시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저의 잔머리는 여기서 일하면서 얘들이 왜 잘 되는지 파악 좀 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 알바일 뿐이지만 어떠한 상품들을 소싱하는지, 상품명은 어떻게 짓는지 등만이라도 배운다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면 이런 사이트를 소싱처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잘 안 되는 곳이 사람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곳은 오히려 사람부터 뺍니다. 근데 사람을 구한다? 잘 되는 곳이고 그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판매한다면 그 제품이 시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타오바오에서 소싱해야죠.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적어도 데이트나 밥 사먹을 돈은 버는 겁니다. 한 달에 뭐 100만원 정도? 이 정도면은 고정비 나가는 거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쭉 내 스토어 상품 등록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내 스토어 매출이 나오면 관두면 되는 거죠. 알바 관두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관두니까 알바지, 계속 하면은 정직원이게. 제가 실제로 세웠던
저의 퇴사 후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해볼만 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 사업으로 퇴사하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부업이 본업의 월급을 넘었을 때 진짜 멋있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 경험상 회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두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업무나 업무 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월급이 많아질수록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는 순간이 힘들게 다가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나와도 다 본인 그릇에 맞게 잘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제 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퇴사하지는 마시고 하나의 관점만 추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상위 10%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에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제일 친한 친구 유튜브 알고리즘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 없을 확률이 99%입니다.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구매 대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90%입니다.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신 거고 꾸준히 하시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